안녕하세요, 시윤TV입니다. 전세계 최대 부채보유국인 일본이 방위비 예산만 무리하게 증가시켜 2020년도 예산안이 무려 56조 5천억 원에 다다릅니다. 지난해에 비해 6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6년 연속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책정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인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 정부가 전투기 부품을 일반에 매각하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년도에 퇴역이 예정된 F4 전투기를 고철로 처분하는 대신 부품별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군사 애호가 등의 수집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F4 전투기 조종실 내의 조종관이나 좌석 등을 부품별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철도에서도 현역에서 은퇴한 차량 부품을 판매하고 이것이 수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장비품 판매에 눈을 돌린 것은 고노다로 방위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수입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방위비 규모에 비춰보면 수익 규모는 극히 작은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방위 장비품의 경우 기밀성 유지 등의 문제가 있어 고노 방위상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교도는 평가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운운하던 일본 정부가 전투기 부품을 일반에 매각하는 계획을 실행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은 히토류 수입원 다변화와 자체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발빠른 대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탈일본화에 성공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도 중국의 제재에 대한 대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저 개발 움직임에 대응해 태평양 해저의 히토류 채취 프로젝트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탐사선 GQ를 이용해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 심해의 히토류를 채취하는 실증 실험을 애초보다 앞당겨 2021년도 초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미나미 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8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약 1.51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2022년도 말에 실증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가까이 앞당긴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작년에 국제해저기구와 서태평양 공해 약 7,000제곱킬로미터에서 망간 등 해저 광물 자원을 탐사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탐사 대상에는 미나미 토리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km 거리에 있는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장자리에 접한 해역이 포함되며, 일본은 중국의 이 탐사를 안보에도 직결된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심해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국이 해저 광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 탐사 책임자인 이시이 슈이치 일본 석유자원개발 고문은 중국이 해저자원 회수기술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강력한 자석이나 발광 다이오드의 형광재료 등 첨단 기술에 사용되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